QM6 투명 코팅 시공 전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가 앞쪽 프론트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정상적인 곳인 거고요. 여기는 페인트가 까져 있죠. 페인트가 까져 있으면 공기 중 습기로 인해서 바로 부식이 되죠. 여기 측면을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용접 부분을 따라서 다 페인트가 까져 있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안쪽 부분인데요. 여기는 페인트가 정상적으로 칠한 곳인 거고요. 여기는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죠. 이쪽 부분, 여기 등속 조인트 자체는 페인트를 칠하지 않아서 바로 부식이 되었습니다. 여기 쇼버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정상적인 것, 여기는 페인트가 까진 곳, 여기는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측면을 보면요, 이쪽에도 마찬가지 페인트가 전부 다 까져 있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 바닥면 쪽을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면요, 바닥면 쪽에 언더코팅 비중을 보면요, 여기는 언더코팅 비중 없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언더코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차는 바닥면 쪽에 언더코팅 비중이 0%고요. 그 다음 이런 홀 속에 바닥면 속인데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수분이나 염분이 들어가서 속에서 녹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예 없습니다. 깨끗하죠. 이 차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국내 차량 대부분 그런 상태로 출고가 되죠. 여기 뒤쪽 서스펜션이 있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 페인트가 다 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 휠하우스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언더코팅이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뒷바퀴 휠하우스 부분에는 언더코팅 비중이 25%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스페어 있는 부분 언더코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스펜션 부분인데요, 모두 마찬가지 페인트가 다 까진 상태로 출고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좀 깊게 까져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성차는 국내에서 가장 부식이 많은 차량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남들은 아연 강판을 써서 괜찮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아연 강판은 이쪽 부분에 많이 썼죠. 본넷이라든가 트렁크, 문짝, 지붕, 이런 부분에 아연 강판을 쓴 거고요. 이런 부품 쪽에는 페인트조차 칠하지 않고 출고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녹이 잘 나는 차량,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바닥면 쪽에 설령 아연 강판을 썼다라고 치더라도 벤츠나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는 아연 강판을 쓰고 나서 이런 홀 속에는 반드시 코팅이 된 상태로 출고가 되죠. QM6 투명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엔진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부분에 염화칼슘이 닿아버리면 백화 현상이 발생되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염화칼슘이 닿아버리면 녹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페인트 까진 곳 다 방청 도장 되었습니다. 여기 측면 부분도 마찬가지 다 방청 도장 후 투명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 다 절삭면 부분 방청이 되지 않았죠. 모두 다 방청 도장 후 투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인데요,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이런 틈새로 스며들죠. 그래서 흘러서 여기 하단 부분에 머무는데요, 그래서 벤츠라든가 아우디 차량을 보면 아연 강판을 쓰고 아무리 방청 작업을 하여도 이런 홀 속에는 반드시 코팅이 된 이유가 염화칼슘이 안쪽으로 스며들기 때문이죠. 이런 부품 속에 염화칼슘이 들어가서 소금으로 건조가 되어버리면 안쪽에 녹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의 녹은 사실상 이런 부분은 녹이 좀 덜 나죠. 녹이 잘 나는 곳은 물이 머무는 곳이 염화칼슘이 머물기 때문에 물이 머문 곳에 집중적으로 코팅하신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 물이 머물겠죠. 여기는 물이라든가 염화칼슘이 묻어버려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곳은 스며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시면 이런 접합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안쪽에 염화칼슘이 스며 들어가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녹이 나게 돼버리면 이런 부분에 녹이 나는 게 아니고 여기 접합 부분,
이 안쪽으로 스며들어간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식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다 방창도장 되었죠. 여기 보시면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인데요. 모두 다 코팅이 되었습니다.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바퀴 회전력에 의해서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흘러서 이런 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부품과 차체가 만나는 이런 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이 필요하죠. 머플러 코팅 모두 되었습니다. 머플러 코팅을 해도 사실상 녹이 발생이 되지만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10배는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동차 부식은 볼트와 너트가 만나는 이런 곳, 그리고 부품과 부품 사이 이런 곳에 스며드니까요. 이런 곳에 코팅할 수 있는 코팅제가 가장 좋은 겁니다. 남들은 코팅 두께가 두꺼우면 녹방지가 잘 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요. 코팅 두께와 자동차 녹방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부품 사이로 스며들기 때문,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스며드는데요. 자동차 부식은 이런 곳에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하고 여기 차체 스며드는 틈으로 그 안으로 녹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스며드는 제품이 가장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전 비포장 시절에는 돌팀으로 인해서 녹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두껍게 코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포장 도로가 없죠. 그래서 지금의 녹은 돌 맞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물로 변한 염화칼슘 때문에 녹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코팅제로 자동차 부식 방지를 하려면 최소한 물과 같은 점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틈으로 스며들 수 있는 코팅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시공 방법, 시공 가격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QM6 엔진룸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앞쪽 부분인데요. 앞쪽 플라스틱 부분에 코팅을 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을 줄이고요. 탈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룸이 항상 깔끔하죠. 여기 배터리 있는 부분, 여기 보시면 이런 커넥터라든가 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저렴 코팅 되었고요. 엔진 본체를 보겠습니다. 엔진 본체도 마찬가지 호수도 있고요. 클립도 있는데 호수 부분에 코팅을 하게 되면 호수 갈라짐 방지를 할 수 있고요. 센서라든가 커넥터 부분에 코팅을 하게 되면 저렴 코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차 본넷을 여는 순간 대부분 센서라든가 전기장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망가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습기와 먼지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